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이탈리아 클럽 나폴리의 역대급 연승 행진과 돌풍, 레인저스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에도 이어졌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새로운 센터백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면서 또 한 번 진화한 모습, 또 한 번 대단한 플레이 보여줬는데요. 이날 김민재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이탈리아 수비 역사상 최고 선수 중 한 명으로 뽑히는 조르조 키엘리니까지도 극찬을 하고 나섰습니다. 레인저스와의 경기 나폴리가 12연승으로 구단 역사상 최다 연승 기록까지 세웠는데요. 레인저스와의 경기 김민재 선수 활약 어땠는지, 그리고 이탈리아 현지의 평가 반응, 왜 뜨겁고 어떤 반응 나왔는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 일정이 한국 시간으로 10월 27일 목요일에 마무리됐습니다. A조에 속한 나폴리는 레인저스와의 경기 이미 16강을 확정했지만 1위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전력을 다했고 3대0으로 이겼어요. 2위 리버풀도 아약스와의 원정 경기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나폴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은 스포팅 리스본과 1대1로 비기면서 D조 1위 자리는 지켰지만 마지막 마르세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6차전에서 최소한 비겨야 16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의 0대3 완패를 당하며 충격적인 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을 겪었습니다. 나폴리는 레인저스와의 홈경기 3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전반 11분과 전반 16분에 공격수 조반니 시메오네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고요. 후반전은 조금은 편안하게 경기를 치르다가 후반 35분 이날 선발 출전에 김민재 선수와 센터백 파트너로 호흡을 맞춘 노르웨이 수비수 웨스티고르가 헤더 추가골을 기록하며 3대0 승리의 쐐기를 박았는데요. 이날 경기 승리로 나폴리는 챔피언스리그 이탈리아 세리에 A 경기 포함 최근 12연승을 달성했습니다. 이전에 기록했던 11연승 기록이 사실 나폴리의 종전 최다 연승 기록이었어요. 이탈리아 축구의 초창기였던 1929-1930 시즌에 11연승을 했었고, 아르헨티나 레전드이자 나폴리의 레전드인 디에고 마라도나가 활약했던 1980년대 말, 그러니까 1985-86 시즌과 86-87 시즌 사이, 86년 4월부터 이제 10월 사이에 11연승을 거뒀던 것이 종전 최고 기록이었고, 그 기록을 이어받은 연승 행진이었는데요. 이번 레인저스와의 경기까지 이기면서 처음으로 12연승 달성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12연승이 되다는 것은 엄청난 득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폴리의 이번 연승 기록 중 의미 있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챔피언스리그 초반 5경기를 모두 이긴 것인데요. 이 기록은 1992-93 시즌 카펠로 감독이 이끌었던 AC 밀란, 그리고 2004-2005 시즌 유벤투스 역시 당시 카펠로 감독이 이끌었던 당시 이후에 세 번째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더 대단한 것은 이 5번의 조별리그 경기에서 20골을 몰아친 것입니다. 20득점 4실점으로 정말 경이로운 골득실차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세리에 A는 사실 수비적인 면이 강조된, 수비가 강한 축구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로 나폴리가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20골 고지에 도달한 이탈리아 클럽이 됐습니다. 2017-18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이 25골을 넣은 것, 이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최다 득점 기록이었고요. 2019-2020 시즌에 바이에른 뮌헨이 24골, 2017-18 시즌에 리버풀이 23골 넣었었고, 바이에른 뮌헨이 지난 2021-2022 시즌에도 22골을 넣었었고, 2016-17 시즌에 21골 기록이 이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게서 나왔습니다. 20골을 넣은 기록 같은 경우에는 꽤 있어요. 1998-99 시즌 트래블을 달성했던 맨유, 2011-12 시즌 챔스 우승했던 바르셀로나, 2013-14 시즌 라데시마를 달성했던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2016-17 시즌의 바르셀로나와 2021-2022 시즌,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던 아약스였는데요. 나폴리는 말씀드린 대로 수비가 강조된 이탈리아 팀으로서는 최초로 조별리그 20골을 넣었으니까 이탈리아 축구의 챔스 역사를 바꾼 기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폴리가 현재 오전 전승으로 승점 15점이고, 리버풀이 나폴리전 4대1 패배를 제외한 나머지 4경기를 모두 승리하면서 승점 12점입니다. 아약스가 승점 3점으로 유로파리그 진출이 유력한 가운데, 마지막 11월 2일 수요일 새벽 5시 안필드에서 펼쳐질 리버풀과 나폴리의 경기 결과를 통해서 어떤 팀이 A조 1위로 16강에 오를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나폴리가 크게 유리해요. 사실 이번 마지막 경기 나폴리가 비기기만 해도 1위를 지키는 것은 물론인데, 리버풀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나폴리가 첫 번째 홈 경기에서 4대1로 이겼기 때문에 리버풀이 4골을 넣어야 따라잡을 수가 있습니다. 원정 득점 우선 원칙이 없어지긴 했지만, 일단은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전체 골득실이 아니라 상대 전적 골득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 득점이 중요한 것보다는 맞대결에서 리버풀이 최소한 4골 차로 승리를 해야만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4골 차를 내려면 4대0으로 이기거나 5대1로 이기거나 최소한 6골 넣고
두 골만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 없는 스코어죠. 현재 상황은 나폴리의 1위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민재 선수 레인저스와의 경기 3대0으로 이기는 과정 속에 풀타임 소화했는데요. 이날 흥미로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바로 경이로운 패스 성공률 99%의 패스 성공률이 나온 것인데요. 총 96회의 많은 패스를 시도하면서도 한 번밖에 패스 미스가 나지 않았고 또 이 많은 패스들 중에서 7개의 패스가 파이널 서드 지역 공격 지역에서 나왔다는 점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단 한 번의 이제 패스 미스도 롱볼에서 딱 한 번 실수가 났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활동 반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측면 전방까지 왼쪽 윙백 역할까지 하면서도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 수비형 미드필드와 센터백과 모든 그 다양한 역할들을 하면서도 이렇게 정확한 패스를 보여줬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록이고요. 평소처럼 수비 기록도 대단했습니다. 슈팅 블로킹 2회, 걷어내기 4회, 그리고 헤더 걷어내기 2개, 가로채기 4개와 리커버리 5개를 기록하면서 수비를 이끌었던 선수가 김민재 선수인데요. 지상경합에서의 승률이 0%로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바로 공을 따내지 못했어도 상대 공격수를 제어하고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이건 통계 기록에 오르다. 사실 통계 기록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 해석되면서 김민재 선수의 평점이 7.5점, 7.3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좀 낮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기자들이 경기를 보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평점에서는 7점대 다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중볼 경합 4개 중에 3개를 승리를 했고요.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2골을 기록한 공격수 시메오네였는데요. 이 선수의 초반 득점과 활동력이 굉장히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됐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이 선수는 현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감독인 디에고 시메오네의 아들이에요. 조바니 시메오네가 흥미로운 기록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챔피언스리그 데뷔 후 첫 4경기에서 4골을 넣은 기록은 바로 아르헨티나 선수들 중에서는 두 번째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기록이 과거 시메오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선수로 뛸 때 그런 기록을 남겼었는데 그 기록을 이어받은 게 또 아들인 조반니 시메오네인 것이죠. 이번 경기 김민재 선수의 센터백 파트너인 코소보 대표 수비수 라흐마니가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 회복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브라질 수비수 주앙 제주스와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 이번 경기는 노르웨이 수비수인 웨스티고르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번에는 웨스티고르가 오른쪽 수비수를 맡고 김민재 선수가 라흐마니와 함께 뛸 때처럼 왼쪽 수비수를 맡았는데요. 이번 경기 나폴리가 큰 로테이션을 가동하진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챔피언스리그 16강에 1위로 올라가야만 다른 조의 2위를 만나서 비교적 수월한 대진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공격진은 폴리타노, 시메오네, 라스파도리로 구성을 했어요. 크바라첼리아와 오시멘을 조금 쉬게 해주는 로테이션이 있긴 했어도 시메오네와 라스파도리, 폴리타노도 주전급으로 볼 수 있는 경기력이 밀리지 않는 선수들이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잠보 앙기사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명단에 들어왔지만 휴식을 좀 취하면서 벤치에서 대기를 했고 치엘린스키 선수가 로테이션으로 쉬면서 은돈벨레, 로보트카, 엘마스의 3미들 역시 조금 이제 로테이션이 가동이 됐죠. 수비 라인은 디로렌초, 웨스티고르, 김민재, 마리오 후이, 골문은 메레시 지켰고요. 레이저스 같은 경우에 모렐로스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발빠른 켄트와 라이트를 좌우 측면에 배치한 골을 노리겠다라는 좀 플레이를 했는데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전반 7분 바로 이 장면 김민재 선수의 후방 빌드 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왼쪽 센터백으로 포진했죠. 왼쪽 센터백으로 가니까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오른발잡이고 오른쪽 센터백으로도 많이 뛰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나폴리에 와서는 왼쪽에서 더 잘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적응을 하다가 왼쪽으로 오니까 이 플레이 패턴이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웨스티고르 선수가 후방에서 왼쪽에 있는 김민재 선수에게 패스를 내줬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그냥 패스한 게 아니라 상대 공격 지역까지 공을 끌고 올라갑니다. 공을 끌고 올라가서 수비를 자신 쪽으로 몰아놓고 압박을 자신 쪽으로 좀 몰리게 한 이후에 오른쪽 전방으로 길게 폴리타노를 향해 전환 패스 연결하면서 바로 이제 공격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로 갈 수 있게 좋은 패스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반 11분에 디 로렌초가 오버래핑에서 찔러준 스루 패스를 조바니 시메오네가 이어받아서 이제 문전에서 날카로운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으며 쉽게 나폴리가 경기 풀어갔어요. 전반 14분에 이 장면도 흥미로운데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가 이날 경기는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와서 수비를 하고 있죠. 상대가 역시 롱볼 공격, 공중볼이나 속도감 있는 선수들을 위한 한 방에 찔러넣는 그런 직선적인 축구를 시도했는데 웨스티고르 선수가 이제 상대 공격수를 막는 가운데 그 뒷공간을 또 커버해주면서 김민재 선수가 공을 따냈습니다. 웨스티고르가 조금 뒷공간을 내주는 상황들, 지금처럼 빠뜨리는 상황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그때마다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반응하고 빠르게 달려와서 커트하는 모습들, 주앙 제주스와 함께 뛸 때도 이탈리아 현지 언론에서는 주앙 제주스의 그 허점을 김민재가 다 커버했다고 했는데 이번 웨스티고르와의 파트너십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전반 16분에는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의 2대0 추가골에 기점 패스를 보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전방으로 깊숙하게 넘겨준 패스, 마리오 후이가 받아서 크로스 패스 올렸고 시메오네 선수가 다이빙 헤딩으로 득점한 것이기 때문에 세컨드 어시스트라고 할 수 있는 패스였죠. 역시 공격 지역까지 올라와서 좋은 패스 뿌려주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 골로 이어진 것이고요. 전반 22분에는 은돈벨레 선수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아쉽게도 크로스바를 맞고 나온 장면도 있었습니다. 전반 25분 김민재 선수가 또 한 번 웨스티골의 뒤를 커버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치고 들어오는 레인저스의 돌파를 웨스티골 선수가 빠뜨렸어요. 빠뜨리면서 결국엔 중앙 공격수인 모렐로스까지도 공이 연결됐는데 이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그 뒷공간을 커버해주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문전 위험 지역에서 슈팅하지 못하도록 커버하면서 커트를 해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커버와 커트가 아니었다면 결정적인 슈팅을 내줄 수도 있었고 웨스티골가 뒷공간을 내주면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야기된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의 노련미가 빛났고요. 전반 34분에는 웨스티고르를 조정하고 수비의 리더로서 위치를 잡아주고 플레이를 소통하는 김민재 선수의 리더십이 나왔습니다. 측면 오른쪽으로 긴 패스를 전개한 레인저스의 공격이 크로스 패스로 넘어오니까 크로스 패스 올라올 때 니어 포스트 쪽으로 공략할 수 있는 침투를 끊기 위해서 김민재 선수가 뛰어가거든요. 근데 이전에 그런 실점 장면들, 나폴리가 가끔씩 나오는 그 실점 장면들을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뛰쳐나갔을 때 그 뒤를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는 다른 동료들의 커버 플레이가 부족하면서 빠뜨려갖고 슈팅을 허용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김민재 선수가 달려들어가기 전에 웨스티고르 선수를 딱 바라보면서 손짓 저기 막아, 뒤에 들어오는 거 막아, 위치를 정해주고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웨스티고르가 이 공을 차단해낼 수 있었고 김민재 선수는 컵백을 빠뜨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수비를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에는 김민재 선수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 35분 코너킥 상황에서 웨스티고르 선수가 헤더로 한 골을 더 추가하면서 나폴리가 3대0으로 이겼죠. 김민재 선수 역시 세트피스 득점력을 갖추고 있지만 최근엔 주앙 제주스나 웨스티고르나 이런 선수들이 또 수비수로서 골을 넣고 있는데 김민재 선수 골을 넣지 못한 부분 아쉽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진정한 나폴리 수비의 중심은 김민재 선수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이탈리아 언론들 중에서도 유독 이제 평점을 짜게 주는 것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의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파는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으로 아주 높은 점수를 줬고요.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신문인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역시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6.5점, 영국식 평점으로 판단할 경우에 7점 내지 7.5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점수인데 레인저스가 그다지 공격적으로 위협을 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비보다는 공격 전개에 관여했다라면서 김민재 선수 언제나 효과적이고 집중력이 좋다라며 또 한 번 좋은 경기 펼쳤다고 했습니다. 두 골을 넣은 시메오네 선수가 7.5점이고 폴리타노, 라스타파도리 이런 선수들이 실점, 김민재 선수가 6.5점이었는데 충분히 준수한 평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멘처들의 평가를 살펴보면 6.5점, 7점대가 주를 이루는데요. 유로스포츠 같은 경우에 6.5점을 주긴 했지만 평가 내용은 그 이상이에요. 김민재는 빠짐없이 경기에 관여한다. 솔직히 그의 퀄리티와 이런 꾸준한 경기력을 보니까 이 선수가 어떤 수준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할 정도다. 이 선수가 어느 정도 성장할지 또 얼마나 더 잘할지를 예측을 못하겠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였고요. 나폴리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칼초 나폴리 24 같은 경우에는 평점 7점을 주면서 상대 선수가 자신의 동료를 제칠 경우에는 김민재가 와서 문제없이 처리해낸다. 모렐로스는 이날 경기 문전에서 김민재 선수의 방어를 겨우 한 번밖에 벗어나지 못했다라면서 본인이 막는 선수도 잘 막고 동료들의 미스까지 처리해내는 김민재 선수의 활약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나폴리 전문 매체 투토 나폴리는 이날 경기장 분위기까지 소개했는데요. 평점 7점 주면서 모렐로스를 전반전에 방어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나폴리의 울트라스가 모인 꾸르바 비라는 관중석에서 킴 이런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공격 플레이에 많은 그 팬들이 환호하는데 김민재 선수의 수비는 정말 예술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수비에 대한 이탈리아 현지 나폴리 팬들의 반응이 대단하다는 것인데요. 김민재 선수의 강점에 대해서 늘 논스톱으로 플레이한다. 서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항상 어디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있는 플레이를 펼쳤다는 것이고요. 늘 최고 수준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우 훌륭한 괴물 같은 응용력을 보여준다. 내 역할뿐 아니라 응용력, 다른 역할까지 함께 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의 스포츠 신문 중에 하나인 코리에레 델라세라도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 주면서 자신감, 명석함, 사나움을 다 가지고 있다. 자신만만하게 뛰면서도 영리하게 뛰면서도 거칠게 뛴다는 것이죠. 명실을 상부한 나폴리 수비의 리더라면서 현재 나폴리의 후방 리더, 나폴리의 경기를 이끌어가는 선수가 김민재 선수라고 호평을 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이적 전문 매체 투토 메르카토 웹도 평점을 매겼는데 김민재 선수 평점 6.5점 주면서 입단 2달 만에 이미 쿨리발리를 잊게 만들었다면서 쿨리발리의 대체자가 아니라 쿨리발리를 능가하는 선수라는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민재가 상대를 막을 때면 나폴리 팬들의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데 그 숫자가 소수가 아니다. 일부 팬들이 아니라 나폴리 팬 전체가 김민재 선수에게 환호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김민재를 균인 같은 선수라고 하면서 집중력을 잃는 법이 없다. 늘 해야 할 일을 한다라는 평가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실수가 없는 선수라는 것, 빈틈 없는 선수라는 것, 군인 같다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김민재 선수 현재 유럽 최고의 수비수로까지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나폴리 전문 매체 칼초 나폴리 1926 같은 경우에도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점 주면서 진정한 벽이다라면서 전반전 상대 공격의 근간을 폐쇄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날 경기 주요 장면 상당수가 전반전에 나왔거든요. 전반전에 레인저스의 길을 눌러놨던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가 대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키엘린이 이제 사실상 이제 전성기를 마무리하고 항공기를 맞아서 미국 무대에 갔죠. 이제 미국에 가서 활동하다가 이번 경기 이제 스카이 이탈리아에 출연해서 해설을 했는데요. 키엘리니조차도 이제 이탈리아의 전설의 BBBC 라인, 보누치, 바르찰리, 그 부폰 골키퍼와 함께 이탈리아 축구 전성기를 이끌었고 이탈리아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과정 속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했던 선수인데요. 키엘리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이전에는 김민재 선수에 대해 잘 몰랐고 나 들어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를 영입한 이 나폴리 디렉터 준톨리에게 정말 축하를 보내고 싶다. 김민재의 개성 있는 플레이에 나도 놀랐다. 쿨리발리를 대체하는 일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민재가 실로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다. 어떻게 이런 선수 찾았냐? 솔직히 난 잘 들어보지 못했고 몰랐던 선수인데 나폴리를 대단한 선수를 찾은 것은 정말 큰 성과고 쿨리발리를 대체하고 있다. 그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다는 말로 즉 이탈리아 세리에 A 최고 수비수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키엘리니가 극찬을 할 정도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서 바르찰리의 또 극찬까지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수비하면 최고라고 꼽히는 인물들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앞으로의 성장세와 또 활약 정말 더 대단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민재 선수 쉴 틈 없이 다음 경기 치러야 합니다. 10월 29일 토요일 밤 10시에는 사수올로와 세리에 A 홈 경기 치르고요. 11월 2일 수요일 새벽 5시에는 챔피언스리그 16강을 1위로 올라가기 위한 리버풀과 안필드 원정 치릅니다. 11월 6일 일요일 새벽 2시에는 선두 경쟁 벌이고 있는 아탈란타와 원정 경기 중요하고요. 월드컵 전에 두 경기 더 있는데요. 11월 9일 수요일 새벽 2시 30분에 엠폴리와 홈 경기, 11월 12일 밤 11시에는 우디네세와 홈 경기가 있습니다. 월드컵으로 인한 휴식기 이후의 경기 일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1월 5일 새벽 4시 45분에 인테르 밀란과 빅매치 원정 경기 있고요. 1월 9일 새벽 2시에는 삼프도리아전도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라흐마니가 부상 중인 가운데 다양한 그 파트너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본인이 리더가 돼서 마치 나폴리에 오랫동안 있던 선수처럼 베테랑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김민재 선수 유럽 내에서 정말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올 시즌 모든 이야기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